그런데 이 수사의 중간 정리를 좀 해보면요. 계엄 사태에 연루된 이 핵심 인물들 가운데 민간인이 노상원 전 사령관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12월 3일 새벽 김용현을 관저에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. 누구인지 밝혀내야 하는데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양 씨라는 민간인입니다. 김용현의 공간에서 집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. 특히 검찰에 자수하기 직전에 휴대전화 등을 맡긴 인물이기도 하고. 근데 저 연정 의원님, 네. 그 노상원 전 사령관 말고도 김용군 전 수사단장도 민간인 신분이다. 아니 이번에 뭐 잠시 뒤에 만나볼 김용현 전 장관의 집사 얘기도 있습니다. 민간인이 왜 이렇게 많이 계엄 사태에 투입된 거예요? 자, 이게 이제 단서를 찾으려면 지난번에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지금 이 시대에 군이 이걸 따르겠습니까? 명령을 따르겠습니까?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아하. 지금 이 시대 비상경을 하면 과연 군에 있는 지금 장성들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안 따른다는 거죠. 예. 자, 그러다 보니 누구를 찾겠습니까? 결국 전직들을 이제 찾는데 전직들 같은 경우도 사실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면 이 연금이 다 깎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생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. 노상원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받아서 이 불명예 전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연금이 끊기니까 예. 결국 이제 무속의 길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거 마찬가지로.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, 이거를 이제 찾기 위한 그런 어떤 동인들이 있었다는 것이고, 지금 전직 헌병대장이라든지 지금 노상원 좀 정보사령관 다들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뭔가 승진과 명예 회복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동인으로 작동하면서 그 노상원 씨가 지금 본인이 김용현 장관을 어떤 이제 뒷배를 두면서 승진시켜 줄게. 그리고 지금 승진에 목말라 하고 있는 이제 대령급들, 현직 대령급들 같은 경우도 이제 별을 달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. 그러니까 진급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뭔가 이제 그렇죠. 회유를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수를 이제 회유를 해서, 왜냐하면 이거를 펼치게 될 경우에 어디서든지 정보가 유출될 겁니다. 예.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공개가 되면 아마 역풍이 불 거고 실행하기도 어려울 거고, 단적으로 이 김민석 최고위원이 알았지 않습니까? 어떻게 알게 됐겠습니까? 결국은 거기서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미거든요. 아마 민간인 쪽에서. 그렇죠.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정말 자기가 이 계엄이라는 거는요, 엄격한 공적인 조직에서 이루어야 되는 공적인 임무입니다. 예. 근데 문제는 이거를 사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동원을 해서 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을 사람이 군내에는 없었고, 결국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약점이 있는 사람들로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 계획을 짰었고, 이게 결국은 정말 예비역들이 현역을 지휘하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런데 이제 등장하는 민간인이 또 하나 있죠. 최근에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그 강성필 부대변인님. 네. 김용현 전 장관, 국방부 장관 공관에 노상원 전 사령관을 태워다 준 인물도 이 양모 씨 측근. 이 양모 씨가 또 김용현 전 장관이 휴대전화 맡긴 인물이고 하고요. 여기서도 또 민간인이 등장해요? 그러니까 이 양 씨라는 분이 김용현 전 장관하고 상당히 오래된 인연입니다. 예.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소대장 시절, 그러니까 저분이 중장까지 했는데 소대장이면은 뭐 한 30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,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무슨 통신병인가 그 인연으로 제가 김용현 전 장관과 이 양 씨와 인연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, 이분에게 공수처가 이제 소환을 해가지고 물어본 거죠. 일단 김용현 장관과의 관계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을 전후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어디를 갔는지 동선에 대해서 물어보고, 또 비상계엄 선포 당일날 새벽에 김용현 전 장관이 누구를 만났는지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이 어쨌든 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폰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은 예. 그야말로 김용현 장관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. 불명예 전역한 전과자든 혹은 정말 누군가의 말만 따라 안산 보살 얘기든, 글쎄 뭐 계엄 자체도 많이 충격적입니다만 계엄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볼수록 뭐 다소 의아한 의구심이 드는 분명히 많을 텐데, 그런데 이 계엄 사태 시작은요, 문제가 많았던 정보사령관을 바꾸려다가 신원식 전 장관을 되레 교체한 건 아니냐, 이런 의도, 이런 해석 지난 주말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주요 보직자들이 중함고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어서 우리 군 합참과 장관님이 어려워하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. 김용현의 충암파, 신원식의 국방파가 갈등의
물론 뭐 야당에서는 뭐 충암파와 신원식 전 장관의 국방파의 갈등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원식 전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간 게 뭔가 뭐 이른바 영전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측근 실장으로 간 게 아니라 뭔가 이 알력 다툼,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교체하는 과정, 여기 보면 정보사 소속 직원 블랙리온 유출 사건, 이걸 신원식 전 당시 국방장관이 발본색원 하려다가 되레 교체를 당했다, 이런 의혹이 주말부터 많이 나왔어요. 아마 탑10을 보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 이 인사가 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들 아마 저희들 다룬 걸로 기억이 납니다.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8월 중순쯤에 저도로 휴가를 갑니다. 이 휴가지에서 갑작스럽게 국방부 장관을 경호처장을 국방장관을 시켜요. 이게 굉장히 아마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.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은 처음부터 국방 쪽에 실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? 근데 신원식 장관이 임명된 지가 얼마가 되지가 않았어요. 자, 그런데 갑자기 신원식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옮기고 김용현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이 인사안이 실제 윤 대통령의 휴가 기간 중에 결정이 됐습니다. 저는 그래서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계엄을 구체적으로 계획했던 게 바로 이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증언들을 보면 지난 3월 말에 대통령이 이제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을 안가로 불러서 전역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비상대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. 지금 야당이 너무나 지금 뭐 압박하고 있고 여당도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도 안 듣고 또 힘들다. 나에겐 비상대권이 있다. 그 자리에서 신원식 장관이 이제 반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지금 이 시점에 비상대권 이런 거 말하시는 게 아닙니다라고 반대를 했고 그냥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. 아마 이 윤 대통령은 신원식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있는 한은 아마 비상계엄이 힘들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실제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영은 전 국방장관을 8월 달에 전격적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하고 당시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정보사의 블랙 요원들 명단이 유출돼서 당시 사령관과 여단장이 또 맞소송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. 그래서 신원식 장관이 당시에 이 이 정보사령관을 직무 배제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딱 김영현장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여단장이 나가버렸습니다. 그리고 문상호 지금 이 정보사령관은 여전히 유임돼 버렸어요.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계엄 사태에 정보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? 그거를 종합해 보면 결국은 3월 달 말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다가 신원식 장관이 거절하니까 8월 달에 신원식 장관을 전격 교체하면서 김용현 장관을 국방부 장관에 내세우면서 그때부터 정보사령관을 유임시키고 본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한 게 아닌가, 뭐 그런 어떤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뭐 이 퍼즐이 정말 맞춰질지 아닐지는 저도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, 윤기찬 부위원장님, 다만 이런 것 같아요. 12월 3일 그 계엄 선포 날 한 10시쯤부터 해서 뭐 장관 총리는 물론이고 실제로 정진석 비서실장도 그렇고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. 이것과 이것이 맞물리는 거 아니냐, 어떻게 판단할까요? 저는 약간 달리 보는데 저 부분이 저희가 예전에 그 기억하시겠지만 어쨌든 국무원이 블랙요원 리스트 등을 조선족에게 유출한 것 때문에 그것도 발각된 것이 정보사 자체에서 발각한 것도 아니고 기무사에서 발각한 것도 아니거든요. 국정원에서 발각했다고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직무적인 해태 상태가 컸다라는 그런 국민적 비판을 받았죠. 그때 정치권에서는 사실 간첩죄를 고치자라는 취지로 논의가 됐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저희가 초점을 맞추지 못했는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노상원 씨와 김용현 전 장관의 친분이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고요. 저 때 뭐 이게 계엄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인사 조치를 한 것이다 또는 유임을 시키고 여단장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되지 않고 노상원 씨가 뭐 어느 정도 역할을 했지 않았냐라는 저는 그 의혹이 들고 개인적으로 보면 어쨌든 문상호 그 정보사령관이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과 밀접한 관계였다면 지금 계엄 당시에 한 역할들을 보면 좀 납득 안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거기에 노상원 씨를 끼워넣게 되면 다 납득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저런 부분은 인사 관련된 혹시나 만약에 그 인사 부탁이 있고 관련돼서 인사 부탁이 실제 실행됐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수사 대상으로 넣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 계엄 사태 핵심 증거가 될지도 모를 노상원 전 사령관 차택, 그러니까 점집에서 발견된 그 60, 70페이지의
수첩 내용, 새롭게 알려진 얘기를 중심으로 저희가 첫 번째 이슈를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.